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일곱 번째 이야기 새로운 조력자인 또 한 사람의 천부경 도인을 만나다. 이 내용은 원당 신한목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나 원당이 도인을 찾아보겠다고 대관령 줄기를 차례로 더듬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사천에 가면 천부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를 생각하니 새삼 힘이 솟아났다. 그분은 최형규 선생으로 강릉시 왕산면에서 염소 목장을 하고 있었다. 한창 공부할 때 그는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수련이 깊어져 한 번 명상에 들어가면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어느 해 겨울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명상에 잠겼다가 그대로 이튿날이 되었다고 한다. 시내의 가족들은 복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음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은 눈속을 헤치고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때고 더구나 산속에 무허가 건물이라 전화도 있을 리가 없었다. 눈길을 헤집고 찾아가 보니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국리 끝에 컨테이너의 지붕을 통하여 눈을 치우고 들어가 보니 아직도 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럴 정도로 선과 경전만 주야장천 암송하며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어느 큰 스님이 말씀하시길 3일 동안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생의 업을 모조리 벗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생의 업이 소멸이 된대요. 3일만 삼매에 들 수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찰나 삼매밖에 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는지도 모르게끔 그 정도의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업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과 경전만 주야장천 암송하며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가 단군 할아버지와 만난 곳은 원당과 비슷했다. 한 번은 조용히 선에 들었는데 하늘에서 탈 것이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웬일인가 하고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 만나게 되었다 한다. 자기는 그렇게 쉽게 만났는데 원당은 직접 줄을 잡고 올라갔으니 천부경 해설서를 쓰는 노고가 있지 않겠느냐고 농담처럼 말했다. 처음에 정신계 공부를 시작할 때 사실은 자기가 직접 연구하여 천부경 해설서를 쓰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한다. 적당한 작자를 만나 의뢰하려 했으나 그 또한 되지 않더라는 것. 원당이 천부경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대신에 그는 천부경이라는 해설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 했던 것이다. 혼자서 한없이 기도하며 막연히 인연을 기다렸는데 마침 원당이 찾아간 것이다. 그가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천부경에 그토록 심취한 이유는 불교의 가르침에도 종교의 울타리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당이 만났을 때 그는 천상의 의식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었다. 앉아 있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우주로 나가 의식계를 다녀왔던 것이다. 기의 운행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럴 때 천부경 해설서를 쓰겠다는 원당이 찾아갔으니 말도 못하게 반가웠던 것이다. 둘은 이내 의기투합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그는 원당을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며 자기가 겪은 정신세계의 실상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항상 아내와 함께 수련을 했는데 원당이 보기에는 부부간의 수련의 정도가 우열을 가리키기가 힘들 정도였다. 대단히 부러운 부부네요. 아내와 함께 수련을 하는데 부부간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 천부경 도인이라는 분도 천상세계도 이제 의식세계로 가는 거죠. 자유자재로 드나든다고 하는데 언제나 우주로 나가 의식계를 다녀올 수 있다. 그런데 부인도 그런 정도라니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숨어있는 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인이 많은 나라예요. 한 번은 그의 딸까지 합세하여 합동 수련회에도 다녀왔다. 울진에서 어딘가로 들어가면 다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폐교를 수리하여 정신수련을 제도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일주일인가 정신수련을 하며 보낸 적이 있었다. 장소는 한때 터라는 책으로 많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육관도사 손서구옹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었다. 손서구옹의 터라는 책도 참 재미있죠. 진짜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당시에는 초가집과 상당한 크기의 비석만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시일도전이라는 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식 수련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원당은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다. 완성은 하지 못했지만 관심법과 투시법의 수련도 해보았다. 바닷가를 찾아가 밀려오는 파도를 끌어당기는 연습도 해본 적이 있는데 원당은 기의 수련이 원만치 않았는지 잘 되지 않았다. 의식으로 몸에서 나쁜 기운을 배출할 때는 눈을 감으니 온몸에서 낙엽과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우수수하고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였다. 내부에서 석탄같이 검은 물체가 부서져 내리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의 몸이 산줄기로 보이기도 했는데 능선이 툭툭 터져 나가는 것이 없다. 의식 훈련 중에서 자신 속의 악마도 보였는데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여자의 모습이었다. 얼굴을 자세히 보려니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수련에서 돌아와 보니 타고난 급한 성격 때문에 운행을 잘못하였는지 상기 현상이 심하였다. 앞에다가 콩알만한 검은 점을 찍어 지구로 생각하며 자신의 몸 아래로 내려보내는 훈련을 수차례 하였는데 잘못되었던 모양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원당은 꼬박 이틀간을 의식으로 하기, 운행을 하여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어떤 명상 수행을 하면 이렇게 상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거나 생각으로 하면. 천부경 해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정신계의 수련이라면 그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찾아갔다.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일의 비밀은 숨을 죽이고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 원당은 중간중간에 최 선생과 만나
천부경 해설서의 진행 상황을 의논하였다. 오래지 않아 나름대로의 해설서가 완성되자 제 선생은 한 손으로는 원고를 쭈루룩 하고 넘기면서 기운을 점검하였다. 그렇게 하더니 이젠 된 것 같다며 출판에 들어가자고 했다. 도연 선생에게도 찾아가 의논해 보았더니 그는 몇 가지를 일러주었다. 지금은 이모부의 기운이 약하여 힘이 들 테니 그곳 강릉에서 출판하도록 하세요. 물색하다 보면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연령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에게 출판을 맡기고 표지는 자색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출판사를 정하지 못해 힘들었는데 돌아와 찾아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동갑내기로 출판소를 운영하는 전순표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숫자풀이에서 시작된 원당의 집필은 천부경과 우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의 뜻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결국 가장 쉬운 글자이며 숫자인 1의 진면목을 알아내지 못한 원당은 1의 비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갔다. 대한민국의 이렇게 환란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름 없는 도인들, 숨어있는 도인들의 그 도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